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헬라어 11번째 수업을,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전치사를 배웠는데 한번 약간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로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프리포지션, 전치사, 앞에 포지션, 위치한다. 이런 뜻이죠. 뭐 앞에 위치하냐 보면은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 앞에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앞에 위치. 요것이 바로 전치사다. 그래가지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그런데 이제 그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서 한 짝을 이루는데 여기 사이에 뭐 관사도 올 수 있죠. 관사가 명사 꾸며주니까. 그다음에 형용사도 올 수 있죠. 또 분사도 올 수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전사를 만났다. 전사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에 대해서, 뭐뭐로, 어디를 향하여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사는 뒤에 뭘 가지냐면 명사를 가지죠. 그런데 이 명사와 한 짝을 이루는 거죠. 한 짝을 이루어서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의 위에, 이 명사 안에, 이 명사 대하여, 이 명사로 투가 영어로 투 같은 거죠. 이 명사를 향하여 영어의 for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한 짝을 이루어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란 어, 손수건. 그러면 노란 손수건인데 만약에 손수건이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예요? 방 안에, 방 안에 이렇게 쓰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근데 방 안에 있는이죠. 있는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가 요 애가 전치사고 요 방 안이라는 게 명사예요. 그럼 방 안에 손수건 이렇게 명사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안에서 이미 명사랑 만났죠. 명사 전치사가. 그럼 방 안에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손수건 하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좀 천천히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뭐 in room 책이다. 그러면 요거는 방 안에 여기 전치사고 요게 명사거든요. 그러면 방 안에 이런 뜻인데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이걸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요게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n이죠. n 헬라어로는 영어 in인데 헬라어 n 그다음에 명사 뭐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크리스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 뭐 믿음 이렇게 할 때 믿음을 꾸며주겠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형용사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저의사 플러스 명사가 첫 번째는 형용사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해요. 두 번째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뭐 애플이 있다. 근데 is on the desk. 여기서 요게 전치사거든요. on the desk. 그러면 요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과죠. 애플이 한 애플로 해야 되겠네요. 이지니까 어떤 사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책상 위에. 요거를 해석하면 책상 위에예요. 그다음에 요게 있다라고 하는 이 is가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책상 위에 있는 있다. 있느냐 아니죠. 이거는 방 안에 있는 할 때는 이게 형용사지만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여기 있네. 책상 위에 있다. 동사로 꾸며지죠. 그래서 이때 이거는 부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어, 명사를 수식하면 하면 이거는 형용사고 동사를 수식하면 이거는 부사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아람어나 다 동일하게 이 구조를 따라가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이제 전치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이 전치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가 오는데 이 격이 영어에서는 목적격만 온다. 영어는 헬라어에서는 목적격도 오지만 소유격도 오고 역격도 온다. 요거 차이예요. 영어는 무조건 목적격만 씁니다. 뭐 힘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목적격을 써야지 히는 못 오죠. 히스도 못 오죠. 소유격도 못 오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목적격이 오고 소유격이 오고 역격이 온다. 세 가지가 온다. 정리하면서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짝을 이루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요거 하나 하고 전치사가 목적격, 소유격, 역격의 명사가 세 가지가 온다. 명사는 오는데 격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뜻이 달라질 수가 있다.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우리 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침표고 헬라어는 뭐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영어는 대문자로 시작하거나 히브리어는 동사로 시작하고 헬라어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약간 다르죠. 근데 다 다르지만 끝에는 피어리드 이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문장이라 그래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뭘로 시작했든 간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피어리드로 끝나거나 뭐 느낌표로 끝나든가 물음표로 끝나든가 요 밑에가 전부 다 점이에요. 이렇게 피어리드. 이렇게 점이라든가 요점이라든가 요점이라든가 끝나면은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면은 문장이 안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는 물음표가 요렇게 되죠. 요 물음표가
헬라어에서는 이 표시예요. 요렇게 해서 우리 영어로 치면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이 헬라어에서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 물음표, 느낌표, 피어리드 요거 맞춤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끝나면은 문장이 끝난 거예요. 한 문장이. 그런데 한 문장이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문론을 이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있어서 문장이 끝났다. 한 문장이 이렇게 짧든 길든 한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마침표로. 그러면 여기 가다가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만났어요. 가로.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만나요. 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만나요. 또 보니까 여기 부사가 있어요. 여기 부사.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대단히 중요한 게 어떤 문장이든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가 되는 거예요. 부사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수식어라 그래요.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수식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동사 수식, 수식어예요. 문장에 어, 주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장이 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긴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전치 플러스 명사를 다 가로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전치 플러스 명사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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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부사 가로. 왜? 부사는 동사 수식이니까 무조건. 전치 플러스 명사는 얘가 동사를 수식할지 명사를 수식할지는 전후 문맥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다 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주어가 보여요. 여기서 동사가 보여요. 여기가 목적어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여기 부사. 여기 부사.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좀 문장이 끝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구문론 하실 적에 우리가 왜 기초를 탄탄하게 하냐면 부사 가로쳤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쳤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쳤어요. 부사 가로쳤어요. 그러면 남는 게 구성문만 남아요. 이렇게. 문장의 주성분. 그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요 네 가지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아람어나 라틴어나 독일어나 다 똑같이 이런 방법을 취할 거예요. 구문론에 있어서는. 문장을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할 적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헬라어를 많이 하다 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보여요, 눈에. 그래서 금방 주어, 동사,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찾아다니면서 가로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방법을 찾으면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쳐라. 부사를 가로쳐라. 나머지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주어는 얻는 이가 누가 했다. 뭐뭐 합니다. 한다. 했다. 목적어 을를. 보호는
주격 보호가 있죠?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구문론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할 건데, 아무튼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은근히가 주어가 동사한다. 뭐를?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를 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문장이 막 10문장이 안 끝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나고 이번에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이번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왜 어렵냐? 문장이 길어서 어려운 거예요. 문장이 길어요. 우리도 어 헬라어도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문장이 안 끝나요, 이게.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분사, 부정사, 이제 앞으로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막 문장이 길어진다고요. 그다음에 막 절도 나오고, 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장이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떤 거는 심지어 15줄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손을 못 대요. 공부를 좀 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빨간 말 해가지고 돌려들어요. 아, 해보자 이거죠. 15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점이 여기서 끝나니까 점이 끝나야지 한 문장인데 뭐 안 끝나요. 계속 15줄까지 가 이게. 왜? 분사, 부정사, 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한 문장 속에. 그럼 도중에 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겁날 거 없어요. 15줄 있다. 여기 점이 여기 끝났다. 그러면 빨간색 볼펜 들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절 같은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여기 명사가 있는데 여기가 절이에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이만큼이 이 명사를 꾸며줬네. 또 여기 있는 절이 이 명사를 꾸며줬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요. 절을. 지금 아직 안 배워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다음에 부사를 또 가르쳤어요. 부사. 부사가 막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가르쳤어요. 그 15줄인데도 가로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여기 가로가 안 친 명사가 있어요. 또 주격이라고 써 있어요. 책에. 그러면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또 동사를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동사. 현재냐, 과거냐, 또 완료냐, 미래냐. 뭐 이런 것들이 꼬리 다 보거나 또 지난번에 배운 우리 완료 같은 거 이 리오 하면 뭐예요? 엡실론하고 이게 다음 중복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동원하면 동사가 보여요. 이거 동사겠구나. 이거 명사. 그다음에 또 어떤 명사가 또 여기 있겠죠? 명사.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나머지는 전부 다 뭘 꾸며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절을 아직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절하고 남은 건 이제 절하고 분사, 부정사 이런 거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배우면 이제 아주 긴 문장도 문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치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전치사가. 그래서 이 전치사가 소유격, 역격, 목적격을 취한다. 이 전치사가. 자, 그다음에 또 이쪽 공부를 하고 1교시에는요. 접속사가 나오죠. 접속사가. 우리가 저번에 아까 8페이지로 했으니까 8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 프리포지션의 전치사가 소유격, 역격, 목적격을 취한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의미는 전치사가 만약에 소유격을 취했을 때는
한정, 분리, 기점 이런 의미로서 여러 가지 이제 명사들이 온다. 역격을 취할 때는 장소, 수단의 개념이다. 목적격일 때는 운동의 방향이라든가 범위를 나타낸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할은 뭐냐? 명사와 대명사 앞에 놓이며, 이거 대자 빼면 명사잖아요. 둘 다 명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사와 그 대명사를 이끌어 주어 형광을 결정한다. 방향,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어떤 거냐면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 스스로 못 돌려나가죠. 부둣가에 들어오면. 그래서 작은 배가 조그만 배가 이렇게 밀어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큰 배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들어온 큰 배를 돌려주는 작은 배 역할을 해요. 작은 배 역할. 그래서 어떤 긴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방향이나 운동이나 장소나 한정이나 분리나 기점으로 해서 큰 배에 큰 배를 이제 우리가 문장 전체라고 하면 그 큰 문장을 이게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흘러가도록 그 큰 배가 방향을 바꿔가 작은 배가 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이제 항해를 이제 큰 배로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만큼 이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가 영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중요해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뭐야 전치사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치사는 히브리어는 이제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오겠죠.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가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짝이에요. 이렇게 한 짝. 이렇게 나도 전치사가 앞에 나와도 한 짝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요거 A는 형용사, AD는 부사.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 전치사가 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젝티브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는 뭐가 있냐 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용법이 뭐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써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걸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자, 형용사가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보호 역할. 세 번째는 단독으로 쓰인다. 이거 독립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서술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이죠. 명사 수식이니까. 자, 형용사에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는 보호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단독으로 쓰인다. 그러면 명사 수식은 지금까지 한 게 다 명사 수식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한번 요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명사 수식 형용사가 만약에 노란 손수건 그러면 이 형용사가 이 형용사는 주로 받침 니은이나 뭐으로 끝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노란에 이거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이게. 그러면 손수건으로 꾸며져요. 그다음에 나의 할 때 의로 끝났죠, 이게요. 나의 손수건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는 침 니은이나 뭐뭐으로 끝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는 말이 받침 니은이나 뭐뭐으로 끝난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형용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손수건 이거 명사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죠. 노란 손수건, 나의 손수건. 전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술 역할인데 이걸 우리가 설명이라 그래요. 설명하는 역할. 자,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beautiful boy. 그러면 아름다운 소년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죠? 우리말로 치면 아름다운 소년. 자, 여기 아름다운 니은으로 끝났죠? 요거 소년은 니은으로 끝났어도 명사입니다. 요거는 형용사죠. 아름다운 명사를 꾸며주려고 지금 여기 운이 있는 거고, 이거는 자체가 소년은 그냥 자체가 명사고, 요거는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년 하면 이 아름다운이 지금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아름답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소년은 이지가 이다잖아요. 여기가 아름다운이에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은 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서술이라는 거죠. 서술형. 설명이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보호로 쓰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좀 작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소년은 아름답다. 그러면 요 지금 분명히 요거 뜻이 아름다운인데 형용사예요. 근데 두 번째에 지금 바로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냐?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를 주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지금 형용사가 맞는데 이거를 보호라 그래요. 보호. 서술형으로 쓰인 거예요. 설명형이죠. 설명형. 같은 말이에요, 다. 보호인데 보충해 준다는 거죠. 보충어. 그래서 보충어에서 요 가운데가 생략돼 가지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더보이 이즈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뭐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소녀는 뭐라는 거야? 뭐라고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어가 필요한 거예요. 보충해서 충자를 생략하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은 형용사인데 보호로 쓰인 거예요. 보호로. 그래서 보호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주격 보호다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어, made 영어로 할게요. made my mom happy.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들었다. 나의 엄마를 행복하게. 요거 지금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뭐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나는 했다. 나의 엄마를 행복하게. 지금 분명히 여기 해피가 뜻이 뭐냐면 행복하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가 나의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보호라 그래요. 보충, 보호. 근데 이거는 요거를 지금 보충해 주는 거죠. 나의 엄마를. 요 나의 엄마는 뭐냐면 목적어예요. 이 문장에서. 왜?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고, 목적어고. 그런데 이 지금 행복하는 이 주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목적어랑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 보호를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 그래요. 이렇게.
약간 요 말이 어려우신 분은 나중에 문장론에서 또 할 거니까요. 지금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든가 아니면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주격보호처럼 주격을 설명해 주면 주격보호, 지금처럼 목적어를 설명해 주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지금 형용사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세 번째, 단독으로 쓰인다는 거죠. 독립적 용법이죠. 독립적. 이건 뭐냐면 더, 리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리치가 부유한이에요. 부유한. 아침 니은이죠? 분명히 이거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여기 관사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뜻이 달라지죠. 분명히 형용사인데 관사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유한 사람 내지는 부유한 사람들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게 독립적 용법이에요. 분명히 형용사인데 관사를 붙여가지고 독립적 명사처럼 써요.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형용사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형용사의 형용사적 용법, 서술적 용법. 그 말씀은 선하다. 선하다. 형용사죠? 선한 말씀. 그다음에 독립적 용법, 아가도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이제 우리가 과거 완료에 대해서 꼬리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과거 완료의 꼬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